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필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구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는데요.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은 지속 회복되고 있고 내생적인 동력이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대 역시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하 이후에 중국의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약 7.4% 수준이 되는데요. 이 중국의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준율 인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분류가 새로 재편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체급이 변경되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중형주들 가운데 신규 편입되거나 대형주에서 중형주까지 다시 한번 체급을 이동하게 되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형주 지수 하위권에 머물렀던 종목들이 중형주의 상위권으로 이동을 하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곤 합니다. 일단 코스피 대형주 지수를 구성하는 100개 종목들 가운데서 7개 종목이 중형주로 이동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모레지, 쌍용CN이, 롯데지주, GS리테일,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SD바이오센서 이렇게 7개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 3개월간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겨가는 종목들도 보셔야겠어요. KG케미칼과 삼부토건, DI동일, TCC스틸, 흥하해운, KG모빌리티 이를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함께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 이동을 확정한 종목들도 아셔야겠죠. 금양과 코스모신소재, LS, 한화오션, 한미반도체, 한전기술, 한진칼, 한화시스템입니다. 네, 이 종목들의 경우에 일부 종목들 어제 갑자기 주가가 또 급등했던 현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진칼이 있겠죠. 이 경영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어제 사실 내마녀의 날이기도 했었는데 수급적인 요인으로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급등했다가 또 시간외에서는 급락하면서 시간외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지게 되는데 최근에 다만 이 지수 변경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게 되는 7종목들 먼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합작으로 한 배터리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행보를 보였고요. 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완공된 공장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매우 빠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 와중에도 HLI 그린파워 착공식에 직접 참석한 바가 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이 우리 배터리셀과 전기차 배터리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합작 공장을 함께 설립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류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의 발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류 대표는 맞춤형 모션 제어 솔루션을 활용한 B2B 로봇 시장을 선점한 뒤에 향후에는 가정용 B2C 사업까지 확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협동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두산그룹은 10년 이상 로봇 관련 사업에 매진하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류대표는 총 13개 협동 로봇 라인업을 바탕으로 제조와 서비스, 의료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2018년부터 두산 로보틱스는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49% 수준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신주 1,620만 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희망 공모가는 21,000원에서 26,000원이고요. 이에 따른 총 예상 공모 금액은 3,402억 원에서 4,212억 원까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일반 청약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직접적으로 두산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두산 IPO 이야기 나올 때 최근에 로봇 종목들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시스템즈, 유진 로봇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별 소식들 계속해서 좀 보실까요? 이 TS 샴푸로 잘 알려지고 있는 TS 트릴리온이 특허청으로부터 인공지능 기반 탈모 진단 시스템과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TS 트릴리온은 이번에 취득한 특허가 지난 2월 출원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특허는 인공지능 기반의 탈모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기반하는 모드, 그리고 두피 영상을 촬영하여 탈모를 진단하는 모드를 통해서 탈모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 TS 트릴리온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인공지능 기반 탈모 진단 시스템과 방법 특허를 에모 플랫폼에서 적용시켜보는 과정을 취득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탈모와 관련된 유의미한 특허를 취득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한 종목 TS 트릴리온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는 인공지능 분야가 탈모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나 종목 기술력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동아약품에서 우크라이나에 약 14억 원 규모의 필수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의약품은 후시딘정이나 파인디핀, 엘자탄정, 아세크론정 이런 것과 같은 16종이고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서 국제구호 전문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 생명나눔에 전달됩니다. 일단 동아약품은 항생제나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순환기, 대사질환계 용약과 관절염 같이 염증 및 통증에 쓰이는 이 해열이나 진통, 소염 등을 함께 14억 원 수준으로 기부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의약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또 엮였으니까요. 동아약품 주가도 오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